자, 이제 이 기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 수정 삭제에 대한 버튼, 이게 내가 쓴 글일 때에만 나올 수 있게끔 처리해주는 기능이었죠. 또 사실상 우리가 게시물 상세보기, 디테일 기능에서 이미 수정 삭제 권한 체크를 하고 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제가 유저 아마 2로 로그인을 해 있을 텐데 유저 2가 쓴 글이 없네요. 유저 1로 들어올게요. 뭐야, 로그인이 안 돼 있었잖아. 유저 1로 들어올게요. 유저 1이 쓴 글 들어가 보면은 수정 삭제가 있죠. 우리가 이거 처리를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디테일 JSP한테 일 보내기 전에 이런 거 하죠. 얘는 가져오는 거였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액터 캔 체인지 데이터, 얘는 뭐 하는 애였어요? 권한 검증하는 애였죠. 이 권한 검증을 통해서 결국에 액터 캔 MD라고 하는 메서드가 일을 할 거고, 그 결과 이런 작업을 했죠. 여기서 이 아티클은 아티클 객체인데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액터 캔 체인지 데이터라는 변수의 값을 세터 메서드를 활용해서 값을 바꿔버린 거죠. 성공했으면 true, 실패했으면 false가 이 자리에 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셨는데 정말 잘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은 그냥 그렇게 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저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이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얘를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요. 코드만 나오게. 그리고 분할을 좀 할 겁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편해요. 저는 실제로 실무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이고, 이건 있는 거잖아. 레파지토리랑 이거랑. 자, 이쪽 우측에는 아티클 컨트롤러부터 서비스, 레파지토리, 우리가 순서대로 통신해야 되는 애들이 쭉 깔려있죠. 그쵸?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리플라이 서비스가 있고요. 레파지토리 이렇게 좀 띄워둘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까지, 얘는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뭔가 기존에 있는 기능을 좀 유사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세팅을 좀 해놓고 하는 편이에요. 이랬을 때 가장 편한 건 내가 눈으로 직접 양옆에 놓고 비교해가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임포트 정리 먼저 좀 해줄게요. 다 떠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단점은 이게 내가 뭔가 수정이 될 때마다 이 콘솔에서 서버가 리로드 되는 순간에 얘가 떠요. 이게 좀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 안 뜨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설정하는 것도 좀 귀찮아서 그냥 이거 뜨면은 다른 데 클릭하면 사라지니까 무시하고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가 다 정리가 된 것 같죠? 자, 이제 처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 댓글 리스트, 이만큼의 댓글 정보들이 이 detail.jsp 안에 그려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리플라이 서비스 의존성을 주입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리플라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받아오죠. 데이터 조회해서 가져와요. 가져온 걸 JSP에서 반복문을 통해 그려내고 있죠. 그런 형태죠. 그러면 애초에 이 정보를 가져왔을 때, 리스트를 가져왔을 때 권한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가 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가 별도의 작업 없이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그 권한 체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미 여기서 좀 전에 확인했다시피 이런 것들을 통해 처리를 했었다. 이거를 똑같이 응용을 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테일에서 권한 체크는 액터 캔 체인지 데이터, 얘부터 시작이죠. 얘는 진짜로 그냥 데이터를 가져오는 용도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얘부터 시작인데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똑같은 거 하나를 위에 올려서 만들어 주고요. 얘를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이런 일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겨줄 때 인자, 아티클 넘겨주면 안 되겠죠?
리플라이스를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게 만들면 리플라이 서비스에 들어오겠죠. 그쵸?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참고해서 좀 만들어 볼까요? 얘가 들어온 거니까 받아온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정보랑 아티클 객체를 넘기고 있던 거를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정보 플러스 리플라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넘겨준 상태죠. 얘를 가지고 그냥 복사해 올 겁니다. 이거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름만 좀 바꿔줄까요? 이거는 안 바뀌어도 되고 얘도 안 바뀌어도 되고 얘만 넘겨주면 되는데 이건 일단 잠깐 스탑. 그리고 여기가 네, 여기서부터 이제 형태를 좀 바꿔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는 게시물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리스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얘를 반복문을 통해 각각 하나의 댓글들로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돼요. 권한에 대한 체크도 댓글 하나하나당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입력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체크를 하기 위해 반복문을 하나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라이 타입으로 리플라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얘를 돌려주도록 하죠. 리플라이스는 리스트니까 순회가 가능한 녀석이기 때문에 형성된 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얘를 올려버리고요. 여기가 리플라이가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깔끔하지 않네. 얘는 이런 식으로 하죠. 조금 바꿀게요. 얘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얘만 여기다가 주고요. 얘 빼버리고 이거 체인지 파라미터 해주고 변수 다시 이름 맞춰주고요. 이렇게 왜 그런 거야? get도 빠지고 자,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 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려놓고 자 그러면 얘가 리플라이스 하고 있는데 얘를 한번 빼주면 되겠네요. 밖으로 리스트 리플라이 셋 얘한테 이거 넣어주고요. 그럼 얘가 쿼리 날린 결과를 얘한테 일단 넘겨줄 거고 그거 가지고 반복문 한번 돌린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거 안 할 거고 이 안에서는 vector can change data라고 하는 애를 실행시켜 버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게 reply 그리고 여기 리스트를 받을 게 아니라 reply에 reply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주고 여기까지 다 수행을 하고 나면 이때는 replace를 그냥 다시 리턴을 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할 일은 일단 이거 하나 해줄까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더라? change data 안에서 검증을 여기까지 빼서 하네. 여기서 검증하지 말죠. 그러면 검증하는 거 빼고 여기서는 바로 vector can md라고 하는 애한테 이런 거 넘겨줘서 실행하게끔 수행을 해주고 여기가 이제 reply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이 vector can md까지 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reply가 널이면 이때는 그만
result data from 여기에는 실패 코드 넣어주고요. util에 있는 f 가져와서 아니다, 이걸 f를 쓸 필요가 없겠네요. 해당 댓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리턴하게끔 해주고. 저장을 습관처럼 눌러버렸어. 이런 거 계속 안 뜨게 하려면 저장 안 누르면 돼요. 저장 안 되면은 리로드 다시 안 하니까. 저도 그냥 그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눌러버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넘겨받아온 얘랑 리플라이에 들어있는 get 멤버 아이디랑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면 권한이 있는 거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는 실패의 경우겠죠? 해당 댓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다 내려왔다 그러면 네, result data from으로 성공 코드 하나 날려주면서 가능이란 텍스트까지 날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빨간 줄이 떠 있는데 얘는 리플라이에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리플라이로 가보면 되겠죠. 안 나오네. 리플라이 여기에 액터 캔 체인지 데이터라는 변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했었죠? 불린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던 거죠. 여기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다 처리를 완료했고 그럼 얘가 이제 get replace 해서 가져올 때 가져오는 건 오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턴해 주겠죠. 이 과정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런 검증까지 할 거고요. 그쵸? 지금 원래 우리가 이 getForPrint article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이런 걸 하다가 제가 한번 나중에 뺐었어요. 얘를 밖으로 분리를 했는데 지금 이 댓글 기능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하도록 냅두고 그 안에서 다 처리한 거죠. 어차피 본인 거에서 작동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주는 느낌이라 그냥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한 겁니다. 뭐 기능상에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거라서. 그러면 우리가 detail.jsp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이 리플라이스라고 하는 댓글들 리스트를 넘겨받을 때 이미 이 리플라이스는 각각의, 그러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댓글이 만약에 3개 있어요. 0번에 리스트에 대한 내용 객체로 하나 들어있을 거고 1번에 2번에 다 리플라이로 객체로 들어있겠죠. 이 객체 안에 actor can change data라고 하는 변수가 얘는 true일 수도 있고 얘는 false일 수도 있고 얘는 또 true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돼서 세팅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댓글이 이미 넘어오는 시점에 권한에 대한 체크가 끝났어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쪽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f 하나 열어주고요. 이만큼을 닫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얘네는 또 들여쓰기 한번 해주고 여기에 이제 테스트 조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actor can change data라고 하는 변수를 어디다 만들어놨죠? 리플라이에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가 값을 true 아닌 false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플라이한테 있는 get actor can change data 라고 하는 애를 가져와 보면 얘가 true냐 false냐
뭐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상황일 거니까. 얘를 세팅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액터캔 MD가 실행되고 나서 이런 경우에 걸렸다면 F 코드가 넘어올 거니까 석세스는 false겠죠. 그러면 액터캔 체인지 데이터라는 변수가 가진 값은 false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걸리지 않았고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왔다. S 코드가 넘어온 거니까 이 결과는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액터캔 체인지 데이터라는 변수는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예요. 혹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그럼 얘가 어쨌든 true 아닌 false를 알고 있어요. 얘가 true란 얘기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고 false란 얘기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 조건에서 이걸 걸러준다면 권한이 있을 때에만 이 버튼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권한이 없을 때에는 이게 아예 만들어지지 않겠죠. 뭐가 문제야? 잠깐만. 얘를 실행했을 때 get이라고 부정하는 어디요? get 쓰고 괄호를 안 썼어요. 이거? 이거는 괜찮긴 할 텐데 이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네? 이게 문제라고 하네? 엑소드 찾을 수 그쵸? 그래서 들어있는데? Vector can change data reply Vector can change data.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변수 접근이었으니까. 그렇지, 변수 접근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갖다 쓰고 있었으니.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유저, 넌 또 어디 갔어? 유저 1이고 유저 1이고 공교롭게도 다 유저 1이네요. 유저 1이 왜 다 유저 1이야? 여기 유저 1 것만 들어와 있죠. 유저 2 거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권한 체크에 대한 부분. 지금 당연히 버튼들은 걸려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디자인도 되어 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 권한 체크하는 거, 우리가 기존에 아티클 쪽 기능을 만들면서 이미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엄청나게 코드를 새로 짜야 되거나 하는 게 없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놨던 거 가져와 놓고 변경만 좀 시켜준 거죠. 상황에 맞게. 아티클이었던 걸 리플라이로 바꿔준 것밖에 없고, 그리고 리플라이스를 가지고 리플라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돌려 처리한 것밖에 없겠죠. 차이가.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권한 체크 기능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커밋을 한번 하죠. reply 자, 커밋을 한번 했습니다. 권한 체크를 해서 버튼 노출하는 거. 근데 왜 서버는 자꾸 이렇게 뜰까?
문제 없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 기능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삭제.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딘가로 요청이 넘어가야 돼요. 이 버튼을 눌러서 요청이 넘어가려면 우리가 뭐 세팅해줘야 돼요? 그쵸, href. a 태그니까 href. 만약에 버튼 태그였다. 그럼 뭐 클릭 이벤트로 요청이 넘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A로 만들어져 있기도 했고 그냥 A 쓰면 되잖아요. 우리 어차피 버튼들 실제로 A로 넘기고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삭제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이것만 빼주겠습니다. 클래스만. 왜냐면 얘는 이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애였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버렸을 때 디자인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do delete. 근데 이거 조정 좀 해줘야겠죠? reply에 있는 do delete로 넘어가라. 그리고 여기서 id는 article의 id가 아니라 reply의 id로 넘겨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onClick 이벤트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별도로 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메서드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자, do delete 이름은 do delete. 그리고 파라미터가 지금 id 하나 넘어오고 있으니까 id만 받을 수 있게 해줍시다. 그리고 나서 result data가 필요가 없죠. 얘 대신에 해야 될 게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reply로 reply 서비스한테 get reply 하나 해오게 시킬 겁니다. 삭제할 때 갑자기 이걸 왜 가져오지? 싶겠지만 이제 여기서 도메인 요청에서 넘어오는 처리해줄 때 이런 거 보통 처리해가지고 이제 얘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었죠? 그거에 대한 처리해주려고 가져온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무시하고 넘어오던 상황이었으니까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벡터 can md rd 이것도 뭐 방식은 기존에 해왔던 거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delete 아니지 그냥 벡터 can 너 말고 지금 여기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서 안 나오는데 퍼블릭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rq.get logined member id 그리고 reply 넘겨주고 그리고 넘어왔다면 얘가 갖고 있는 값 중에 is fail 실패했냐 물어본 다음에 F가 아니지 여기서는 JS history back 늘려주고요. later can 얘가 갖고 있는 get msg 이거 많이 봤던 방식이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은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해놓고 이거 만들고 가져온 거 확인하면서 그 다음 이거 가지고 넘겼을 때 로직 확인하면서 그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저는 이 흐름을 이제 그냥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써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얘한테 잠깐만 이름을 뭘로 하고 있었지? write reply 아티클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이런 거 좀 통일을 하고 싶은데 delete article 이런 식으로 했군요.
너도 delete reply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요. id 넘겨주고 이제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자,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레퍼시토리한테 넘기면 되겠네요. reply 레퍼시토리한테 get reply id 그대로 넘겨주고 얘도 reply 레퍼시토리한테 delete reply 해서 id 넘겨주고요. 얘네도 없으니까 둘 다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얘네한테는 select from reply where id는 id 얘는 그냥 reply id로 조건 검색해가지고 다 가져오는 거니까 이렇게 쿼리 날려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얘는 delete 얘는 delete from reply where 이거 우리 아티클 쪽에서 delete 줄바꿈을 어떻게 했었나요? 하나 했네. 여기도 해주자 그러면 네, where id는 id 이러면 삭제하는 쿼리랑 조회해오는 쿼리 둘 다 작성을 완료했고요. 여기서 문제가 없고 넘겨받아 왔을 때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ActorCanMD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주는 애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isFail 실패했냐 물어보고 실패했을 때 이런 실패 메시지와 함께 돌려버리겠다. 성공했을 때는 이거 거치지 않았다면 성공한 경우니까 그때는 실제로 지우겠다 라고 해준 거고 다 지웠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util에 있는 js replace 같은 거 날려주면 되겠죠. 얘로 util에 있는 f 써서 일단 저는 지금 우리가 아직 다 이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번 댓글 이거 그냥 날려주고 여기다가는 id 넣어주고 그리고 util에 f를 써서 아티클의 디테일로 넘어갈 건데 그때 id를 이걸로 줄 거야 라고 해주고요. 이 뒤에 넣어줘야 되는 세팅은 reply가 갖고 있는 get relational id겠죠? 이게 게시글 번호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삭제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컨펌까지 걸어놨으니까 자, 여기서 이게 자꾸 한 번씩 날아가네. 자, 삭제를 눌렀다 물어볼 거고요. 취소하면 그냥 다시 확인하면 삭제했다 확인하면 돌아가서 없어진 거 확인. 기능 완료됐죠. 근데 얘가 왜 자꾸 사라지는 거지? 로그인을 했고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원인이 있다면 해결을 할 거고요. 딱히 원인이랄 게 없다면 그냥 두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가 있긴 할 거예요. 자꾸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자, 일단 삭제하는 기능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별도의 설명 없이 쭉 진행을 한 이유가 아티클 삭제했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여기서 to delete에 가보면요 똑같지 않나요? 얘도 아티클 하나 가져와서 이거 ActorCanMD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메시지랑 같이 돌려보내고 실제로 이거 통과했으면은 문제 없으니까 지우고 보여주고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그냥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 해봤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타이핑을 했지만 그냥 이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내 거에 맞게 리플라이, 아티클을 리플라이로 바꿔주기만 해도 기능이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막 하진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디파이 기능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모디파이 기능은 생각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 전까지 이런 거만 한 번씩만 검색해보고 오세요. 이건 우리가 써봤던 함수긴 해요. 그래도 한 번 더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 이거 어펜드도 제가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 앤데 한번 검색을 또 해보시고요. 그리고 JSTL 안에 JSTL의 for each 안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구글링 해보고 오세요. 꼭 얘를 써야만 한다까진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얘를 썼을 때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딱 요 정도만 검색해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진짜로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내일 수업 시작할 때 한번 또 언급을 드리면서 또 시간도 좀 들여보고 할 테니까 얘네 검색은 꼭 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